뭐 어떤 분들은 1년에 몇 권 읽기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막 읽어대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호밀밭의 파수꾼 못 읽어요. 저 3번 도전했다가 3번 다 50쪽도 못 읽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 하면 뭔 얘기 하려는지 모르겠어. 저는 사건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맥락이 뚜렷한 책을 좋아해요. 이제 완독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책 한 권에 든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독해하는 게 완독인데, 그 지리산 등산으로 치면 종주하는 거예요. 그게 구례에 가서 화엄사 뒷계곡으로 올라가서 노고단, 지금은 차로 올라갈 수 있지만 노고단까지 그 올라가는 길이 힘들거든요. 저 뱀사골 거쳐서 천왕봉으로 해서 진주로 내려온다. 4박 5일 종주한다. 이게 완독이죠. 완독하면 좋죠. 근데 완독하려면 그 책이 자기가 완독할 수 있는 책이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완독하지만 어떤 사람은 못해요. 근데 못하는 사람한테 완독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 되지도 않고, 또 완독 못하는 사람은 또 열패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지리산을 즐기는 방법 중에는 그냥 뱀사골로 올라가서 산장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방법도 있고요. 전체 코스 중에 일부만 1박 2일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한테 맞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완독 자체가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책을 완독했다는 것은 그 2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내가 이 책을 완독할 만큼의 체력이 있다. 그걸 증명하는 거고, 2번째는 이 책이 나하고 맞아. 잘 맞아. 재미가 없으면 완독 못 하거든요. 저도 완독에 실패한 책이 많습니다. 필독서 하면 이제 뭐 서울대학교 추천 필독 100선 이런 거 리스트들 유명하죠. 근데 그거 추천한 분들도 그거 다 안 읽었을걸요? 필독서 100권, 50권 이렇게 누군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전문가나 혹은 어떤 단체에서 추천 목록이 있을 때 이 추천 작업을 한 분들이 정말 이 책을 다 완독했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읽었다면 그렇게 추천 안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추천 목록이라는 거는 그 중에서 내가 재미를 느끼는 걸 골라 읽으면 좋아. 그런 의미예요. 청소년 필독서 100권이 있다. 어느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들이 추천을 했다. 이러면 그걸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자기가 읽을 수 있고 자기 취향에 맞는 책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취향에 맞는 책은 사방에 많지만 그 중에서 되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책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기왕 읽을 수 있고 취향에 맞는 걸 읽을 거면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읽어보렴. 그 정도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제가 세계 명작선이라든가 이런 추천 중에 그 대표적인 게 호밀밭의 파수꾼. 못 읽어요. 저 3번 도전했다가 3번 다 50쪽도 못 읽고 그만뒀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거 못 읽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 하면 뭔 얘기 하려는지 모르겠어. 한 30쪽을 읽었는데 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30쪽을 읽어도 모르겠어. 예컨대 어떤 주인공이 침실에 자러 들어가는 데까지 10페이지가 간다든가,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감기 걸렸다 그래서 병문안을 했는데 병문안하고 나오는 데까지 5쪽이 지나간다든가. 도대체 이 시시콜랭한 얘기들을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고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의 마음속에서만 온갖 일이 일어나는 이런 책을 제가 못 읽거든요. 저는 사건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이 맥락이 뚜렷한 책을 좋아해요. 책을 다 읽고 나서야 생각 한참 해야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책은 저는 좀 잘 못 읽거든요.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읽다가 결국 못 읽게 되면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이러면 난 뭔가 모자라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척하니 없습니다.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예. 세상에는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배구 좋아하는 사람, 농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소설이나 문학 작품이나 혹은 에세이나 이런 교양서 중에도 어떤 사람한테는 재밌고 어떤 사람한테는 재미없어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독서는 사실 정답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특별히 가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책을 왜 읽지? 그러면 그냥 재밌어서 읽는 거예요. 사는데 도움되니까. 여러 면에서. 이 세상의 책을 다 읽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고 그 중에 어떤 책들을 골라 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짧은 인생에.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흥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책을 읽으면 되죠. 꼭 뭐 5수레를 읽어야 될 필요도 없고요. 뭐 어떤 분들은 1년에 몇 권 읽기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막 읽어대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재밌는 일이잖아요. 책 읽는 거는. 책을 읽는 것도 문자로 만든 텍스트에 그걸 만든 사람이 어떤 정보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걸 심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럼 그거를 내가 알아보고 그 중에서 나한테 좋은 거를 챙기고 그걸 챙기는 시간이 즐겁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거를 막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저는 왜 괴롭히지 자기 자신을?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죠.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대목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 대목은 이해가 되고 지루하고 이럴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비문학 그런 텍스트 중에는. 그럼 뭐 건너뛰고 읽으면 돼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독서 100편 의자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온다. 왜 100번을 읽고 있어요? 그 납득이 안 되는데 쓴 사람이 잘못 쓴 걸 수도 있는데 한 번 읽어보고 2번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건너뛰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읽으면 그 뜻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물론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비디오 kills radio star. 비디오 kills radio star. 그러니까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일 거라는 그 라디오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방송은 라디오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텔레비전은 한 세대 안에 전성기가 다 지나버렸고 지금은 뉴미디어 쪽으로 이제 다 갔단 말이에요. 유튜브 뭐 SNS 뭐 인스타 뭐 등등 다 갔는데 그게 전부 텍스트 매체하고 영상 매체가 마구잡이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금 미디어가 변하고 있죠. 근데 라디오가 살아있잖아요. 텔레비전이 등장하기 전보다는 약해졌긴 했지만 라디오는 여전히 독자적인 미디어로 살아있어요. 그 어떤 장단점을 가진 채로. 그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유튜브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라디오는 음성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오로지. 근데 이제 방송은 무슨 영상이 나오니까 영상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도 하고 동작도 하고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편집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아무 노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들려줘요. 편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매체를 찾죠. 이제 라디오의 장점, 매력이 뭘까 이렇게 보면 오로지 소리로만 전달해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두뇌 안에서 조합해내야 돼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영상을 조합한다고요, 우리가. 근데 이 유튜브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는 영상까지 다 조합해서 나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의 매력은 불완전한 미디어라는 데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그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내가 해야 돼요.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지금은 다 영상이고 뭐 자막도 때로는 들어가고 다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컨텐츠의 맨 밑으로 들어가면 맨 밑에 있는 건 텍스트입니다. 문자 텍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안 없어진다고 봐요. 음성 지원되는 듯한 문자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문자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죠. 여기 주인공이 묘사해 놓은 이 주인공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지 그 사람의 몸이 어떻게 생겼을지 그러니까 이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자 텍스트가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들어서 나한테 주는 거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책을 안 읽을 거고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근본으로 들어가고 긴 호흡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 스스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문자 텍스트에 닿게 돼요. 그게 영상이나 종합 어떤 적인 정보를 주는 미디어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문자 텍스트의 일부만이 살아서 거기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따라서 내려가 보면 그 바닥에는 훨씬 더 풍부한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맛을 원하는 분들은 끝까지 따라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크리에이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모든 어떤 창조 작업의 밑바닥에는 문자 텍스트가 있어요. 고수들은 문자 텍스트 없이 작업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소비는 줄어들겠죠. 문자 텍스트에 천착하고 파고들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게 문맹률이 90% 시대였던 시대를 생각하면 새로운 현상은 아니죠.